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의 부관 공부했죠? 응? 네, 오늘은 뭐 공부할 차례야? 여러분들 교재 313쪽에 행정행위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차례예요. 자, 이 행정행위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행정행위의 부관은 거의 매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행정의 효력은 이제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곧잘 나오는 영역.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 행정법 전체를 잘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해서 우월적 힘을 가지고 우리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위잖아. 공법 집행하는.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의 어떤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들 간의 행위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라도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등등 행정기관이 하는 다른 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효력들이 인정이 돼. 그걸 공부하는데, 그래서 공정력이니, 불가쟁력이니, 불가변력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있는데, 이건 별로 시험에 써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세금 부과하는 조치, 과세 처분이라고 그래.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내용은 당신은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시오, 이런 내용. 그치? 상대방한테 의무 발생시킨 거지?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치? 그 내용이.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세금을 이제 징수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치? 네, 이런 거, 이게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이건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바로 그 밑에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어. 이건 중요한 단어야. 공정력. 근데 이거 단어만 봐가지고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자 말들이 이 단어를 보면은 그래도 좀 뜻이, 의미가 유추가 되는데, 공정력은 도대체 의미가 뭔지가 정확히 유추가 되게 어려운 용어야. 그지? 공정력. 자, 그래서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를 했는데 설령 위법이 좀 있어. 응? 근데 위법이,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한테 세금을 부과한 조치 또는 영업 정지시킨 조치, 이게 위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응? 하자, 위법이 좀 있다라도 어떻게 된대? 그 하자가,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이건 무효인 조치다, 응? 이렇게 인정되면 이거는 안 따라도 돼. 응? 그런데 위법이 좀 있더라도 당연 무효인 조치가 아닌 한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무효인 조치가 아니면, 여기까지 보면 위법이 있긴 있는데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법의 정도를 둘로 나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중대한 위법이 있고 또 동시에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이라면, 위법이 있다면 그 조치는 뭐로 본다?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전혀 있어 보지도 않은 사람, 응? 이제까지 자동차를 사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행정기관이 사고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든지, 그러면 이런 거는 세금 낼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해 세금 부과한 거냐, 이런 거 이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다. 응? 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만 군복무가 정해져 있지,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했다든지, 그치? 이런 거는 무효인 조치라고 본단 말이야. 그 무효인 조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상대방 국민 뭐 하면 돼? 이건 무효야.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없는 거니까 난 복종 안 할래. 안 따라도 돼. 그럼 무시하고 안 따라도 돼. 근데 그렇게 무효일 정도의 중대 명백한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위법이 있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행위는, 그런 행정 조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위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권한 가진 기관이 이거 위법 맞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위법이 있다 쳐도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위법인 채로. 응? 효력이 유지되니까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효력은 있는 거로 치니까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따르게 하는 거야. 따라야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효력 없어,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하고 안 따를 수 없게 하는 거.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정에는 그런 이제 효력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힘, 그런 게 인정되는데 그걸 공정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팍 줄이면 어떻게 되면 하자가 있어도, 그죠? 첫째 줄 하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줄 끝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뭐라고? 유효. 이게 적법이라는 게 아니라 효력이 있다는 것뿐이야. 취소된 거지는 일단 유효. 그러니까 자, 중간에 보면 이제 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이 심사해가지고 이거 위법 맞다, 그러니까 이건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거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나 취소를 시키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 마지막 넷째 줄 뭐야?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효력 부인, 즉 부정할 수 없게 하는 힘. 응? 박 줄이면 뭐야?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유효, 효력이 있다는 거야. 유효. 그래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힘, 일단 따르더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조치를 했잖아. 세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따라야 돼.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 조치로 보니까 기한 내에 납부를 해 하고 따라야 돼. 그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법에서 절차 정해져 있어. 국민은 어떻게 해? 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지? 또는 세무서장의 상급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세무서장의 조치는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든지, 이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권한 가진 기관에 신청해서 취소를 받아내야 이제 안 따라도 되는 거야. 응? 그 전까지는 일단 따라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공정력이야. 응? 단 이미 문장 속에 있지만 첫째 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일 때는 이거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누구든지 나 이건 인정 못해, 효력 인정 못해, 안 따라도 돼 이거야. 그지? 자, 특히 이제 강조할 거는 마지막 줄에 뭘 못하게 하는 거야?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거 유효라고 인정하고 따라라. 응? 이런 걸 의미하는 게 공정력입니다. 자, 성질은 성질 부분에 내려가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일단 뭐야? 첫째 줄에 적법성 추정 아닙니다. 이거 X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뭐냐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를 하면 일단 적법한 조치를 한 거로 추정이 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일단은 따라라, 이런 논리였는데 오늘날은 그 내용면에서 적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법이 절차를 정해놨으니 절차를 거쳐서 권한 가진 기관이 이거 위법 맞고 취소한다 판정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따라라. 그때까지만 일단 따라라. 응? 이런 뜻이다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 뭐라고? 절차법적 효력입니다. 절차법적 효력. 응? 즉 행정행위의 그 내용, 뭐 세금 부과 조치했거나 영업정지시켰으면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시킨 조치의 그 내용을 권한 가진 기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효력을 통용시키는 절차상의 효력이에요. 절차법적 효력.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판례가 하나 소개될 거야. 그지? 이 판례 중요한데, 자, 거기에 핵심은 이거지.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된다. 그럼 무슨 의미야?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건
상대방 국민이 직접 당장 난 이건 효력 인정 못해 하고 안 따라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것뿐이지 절차를 밟아 뭐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행해진 조치는 위법이야 주장하면서 권한가증안에 취소해달라 응? 청구하는 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효력을 지 맘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공정력. 그래서 거기에 관련 판례에 거기 밑줄 쳐놨는데 공정력이란 뭐라고 써놨어? 응? 행정의 하자에 따라도 무효관이라는 권한가증안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여기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이자 잠정적으로 유효한 아직 확정 안 났으니까 그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효력일 뿐이래요. 절차상. 그래서 이 핵심은 셋째 줄, 넷째 줄이야. 시험에 이제 쓰는 문구는 뭐라 그랬어?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돼요. 그 효력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직 취소가 되기 전이라서 공정력이 인정된다?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 효력 있는 거로 일자는 인정하고 따르도록 요구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국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위법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그지? 위법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뭐 하면 돼?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 맘대로 당장 효력을 멋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에 핵심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이 끝부분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지 맘대로 당장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따르되 절차 밟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해서 취소받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취소받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인정할까? 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왜 이런 걸 인정할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거기에 보면 이론적 근거라 그래서 뭐 자기 확인설, 뭐 국가 권위설, 뭐 옛날 주장됐던 견해들이 있어. 그죠? 그 황당한 견해들이야. 그래서 별로 공부할 것도 없는데 자기 확인설은 마치 우리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 집행을 하면 그 자기 행정기관 자기가 한 행위는 뭐야? 적법한 행위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깔려 있는 건 일단 행정기관이 법 집행이라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인식이 이렇지. 야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많이 하겠냐? 적법한 행위를 많이 하겠냐? 적법한 행위를 주로 많이 할 거 아니냐? 간혹가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추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은 일단 따라야 되는 거고 만약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 측에서 그 예외적으로 위법인 경우를 오히려 증명을 해야만 한다. 그 위법이라는 게 증명해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적법한 거고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돼야 되는 거다. 이런 논리였어, 이론적으로. 그지? 또 국가 권위설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행위는 국가 권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은 복종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 굉장히 권위적인 사고방식이었어. 오늘날 이거 아무도 지지 안 해요. 가볍게. 세 번째 학설만 잘 읽어. 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해보자. 야, 행정기관이 뭐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뭐 보통 무슨 세금 국민한테 쫙 다 부과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소득세, 그지? 소득 있는 사람 다 소득세, 그지? 납부해야 되고 또 무슨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고 부과받아서, 그지? 근데 이걸 국민이 좀 그 세금 부과 조치에 위법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나 이건 효력 인정 못해. 다 개인이 다 자기 마음대로 효력 부정해서 안 낼 수 있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 뭐 위법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다 그냥 일단 안 따라다 무시하고, 그지? 행정기관의 조치. 그게 한두 사람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일단 혼란스럽겠지, 그지? 그리고 뭐야? 세금 거치겠어? 안 거치겠지? 응? 그러면 이거 뭐야?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국가 사업도 진행을 못 하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은 거지. 일단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를 하면 그게 설령 위법이 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위법이 있을지 모르고 상대방 국민이 위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복종을 해라, 따라라,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세금을 내고 취소해, 세금 부과 조치 취소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 맞다 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면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돌려받도록 하는 거죠. 응? 일단은 따르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 행정정책설이라고 하는 거, 응?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왜 이런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에는 왜 이런 공정력이라고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냐, 그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여러분 개인들 간에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야, 어떤 A라는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너 나한테 갚을 돈 있지? 돈 빌려갔잖아. 응? 내 돈 갚아라. 내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해. 그지? 그러면 상대방 일단 자기는 갚을 의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갚고 소송을 해서 다시 되돌려받나? 이겨가지고? 아니지. 응? 상대방이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 내 돈 갚아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냐? 응? 나는 갚아야 될 의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갚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오히려 답답한 쪽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야. 받으려고 하는 쪽이 오히려 소송을 해야 돼. 법원에. 이제 개인끼리니까 민사소송 내가지고. 그치?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받아내야 돼. 안 주면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재산 압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법원이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돈 받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하고 비냐면 이제 개인끼리는 이렇게 갚아라 해도 먼저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조금 아까 세무서장이 너 세금 내라 부과하면 어떻게 돼? 일단 내야 된다니까. 그게 무효인 세금 부과 조치가 아니라면 일단 내야 돼. 내놓고 취소해달라 소송 내서 취소 판정을 받은 뒤에 낸 세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다시 되돌려받고, 그지? 다르지? 네, 바로 그런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실정법적 근거 있지? 그럼 우리나라 어떤 법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는 권한가지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그런 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는지, 그지? 이거 궁금하지, 그죠? 네? 그런데 요거 이제 교재를 좀 바꿔야 돼. 내가 이따 프린트를 하나 줄 텐데, 이렇게 써있지.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은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올해 만들어 놨어. 응? 올해.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둬. 행정기관의 이제 법집행위가 말하면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한다,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거는 이따 프린트로 확인해보고, 행정기본법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응? 그리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행정소송법에 보면 이런 이제 취소소송이 있거든. 행정소송 종류 중에 취소소송이 있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조치에 위법이 있어도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래요. 응? 기한 지나면 영영 소송을 못 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해도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취소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규정한 거는,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위법이 좀 있어도 권한가지기관이 취소시키기 전까지는 효력이 일단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가지기관에 취소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라고 규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이 좀 있어도 위법인 채로 일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국민도로 정해진 기간 내 법원에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라고 규정한 거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이 있더라도 일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인정한 전제해서 그렇게 규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법의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뭐가 된다고? 간접적 근거가 된다. 그 정도에서 그치면 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인정 범위 및 한계의 항목으로 보자. 자, 우리가 이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에 다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만?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에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 미치는 행정행위라는 성격을 갖는 행위만 인정되는 거예요. 공정력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 공부했었지. 전에 뭐 했었지?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행위, 행정입법이라고 하지. 행정기관이 법 만들었는데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헌법이나 법률, 상위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자 있는 법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할 정도의 그 법 만드는데 법에 잘못이 있으면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법, 유효. 이거 이렇게 그 논리 적용해? 안 해.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입법은 어떻게 된다고?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다 하자 있는 거로 판정하면 다 무효야. 응? 그래서 이런 또 거기 나왔지만 국민하고 계약을 맺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공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하자 있는 계약을 맺었다? 어떻게 돼? 그냥 다 무효야.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응? 취소라는 게 없는 거야. 취소라는 게 없어. 응? 자, 그래서 행정행위 아닌 작용에는 공정력이 인정 안 된다. 응? 그 행정이 아닌 작용은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다 무효인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응?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행위라고 일단은 외형상 행정행위처럼 아까 예를 들면 병무청장이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했다니 그러면 아니 겉모습은 다 뭐 정상적인 법 집행위처럼 외관은 다 갖추고 있잖아. 들여다보면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거는 이제 무효란 말이야. 그지? 응?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인 행위. 응? 아까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무효인 행위로 본다 그랬죠?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 말은 풀었으면 또 무슨 말이 될까? 아까 말했듯이 여자한테 징집영장 발부했다? 상대방 뭐 하면 돼? 독자적으로 이건 효력 없는 거야. 나 안 따라 된다는 거야. 응? 그렇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 안 따르면 어떻게 돼?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니까 상대방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일단 있는 거야.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 조치 들어와요. 재산 압류, 응? 경매 막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그런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한 내 따라야 되겠지, 그지? 효력 인정하고 따라야 되겠지. 그리고 절차 밟아 소송을 통해 취소 판정을 받아내고 이러라는 얘기야, 국민들어.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거의 시험에 안 쓰이는데 넘어가도 돼요. 1번, 2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쌍가루 5번 공정력과 입증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입증 책임이란 건 이제 재판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인지 적법한 조치인지 누가 증명해야 되나 이거지, 그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는 옛날에는 어떤 논리였어?
행정기관이 법 집행이 주로 족법인 행위를 많이 할 거 아니야. 응? 위법인 행위는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거의 다 적법한 조치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 위법이야 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 조치는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점은 위법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국민 측, 그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원고라 그래, 그지? 원고인 국민 측이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가 위법이란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응? 그 원고 국민 측이 위법이란 걸 증명 못하면 소송이 지는 거지. 응?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이제 국가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는 적법한 거로 추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법이 말하고 취소시켜달라고 소송을 낸 원고인 국민 측이 증명, 위법이란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응? 그 논리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일단 적법한 행위로 본다는 국가 우월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이거야.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일반 소송의 논리에 따르자는 거죠. 응? 소송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송의 논리는 간단히 말하면 지한테 유리한 것 지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에 공정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있다는 것과 재판에서 누가 뭐를 증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로 봅니다. 응? 그냥 재판 소송에서는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이다 주장하는 국민 측은 위법이 인정되면 지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국민 측이. 위법이라는 점은 국민이 증명하고 적법이라는 점은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은 증명이 되면 행정기관이 유리한 거 아니야. 그 행정 조치가 적법이라는 점은 행정기관, 그 행위란 행정기관이 증명을 하고 서로 각자가 증명할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게 소송의 일반 논리예요. 응? 지한테 유리한 거지. 그래서 결론, 오늘날은 그냥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공정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하고 재판에서 소송에서 누가 뭘 입증해야 되느냐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무관. 그건 재판의 일반 논리대로 입증할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일반 소송에서 얘기하는 논리 그거로 따라가야지. 공정력, 옛날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국가기관행위는 인정되니까 무조건 뭐야? 위법이라고 하는 국민 측에서 전적으로 다 입증을 할 책임을 진다고만 했잖아.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관계가 없다. 이거 한 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부연 설명일 뿐이야. 시험에 쓰이는 문장은 바로 첫째 줄, 1번에 한 줄. 옳게 내면 이렇게 내고 틀리게 만들면 뭐야?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야? 위법을 주장하면서 소송한 원고 측이 뭐야?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는 과거의 논리, 오늘은 안 맞는 논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이제 공정력과 선결 문제라는 마지막 논점이야. 공정력에 있어서 일단 선결 문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 연상됩니까? 선결이 뭐야? 먼저 결정돼야 할 문제를 선결 문제라고 해. 그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민사 재판, 형사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영업 정지를 시켰어. 당신 법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몇 개월 영업 정지 시키다.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지? 근데 상대방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 정지 조치는 위법이다.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다음 뭐예요? 자기 위법한 영업 정지 때문에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위법한 영업 정지라도 어떻게 돼? 일단 효력이 무효가 아닌 한 일단 따라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따르느라고 영업을 못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래서 뭐예요? 위법으로 주장하면서 위법한 영업 정지로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개인끼리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고 국가의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다 민사소송으로. 그러니까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지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야. 그러면 자 이때 A가 이제 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면 C를 상대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해요. 시장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C를 위해서 일하니까 C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응? C를 상대로 청구를 했어. 그러면 이 민사소송 재판하는 우리 법원을 민사법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응? 민사법원이라고 따로 독립돼 있는 건 아니고 법원 안에 보면 민사부, 형사부 뭐 이렇게 나눴지. 응?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조직을 보면 그 어떤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듯이 법원 조직도 이렇게 민사사건 재판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 판사들도 형사사건, 형사소송 재판하는 이 형사부가 있고 그래. 자, 민사법원 재판. 그러면 자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이 민사법원이 판사가 민사소송 사건 재판하는 판사가 손해배상 이거 재판은 지금 뭐가 핵심이야? A가 청구한 건 자기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재판의 핵심은 C가 A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이 재판의 쟁점은. 그치? 근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일 거를 요건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여기서 결론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인데 이걸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결정해야 돼? 응? 민사법원이 판사가 뭘 먼저 심사 판정을 해야 돼? 시장의 영업정지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 여부가 이걸 먼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응? 이거를 먼저 결정. 이게 바로 선결 문제예요. 지금 이거 손해배상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시장이 한 영업정지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응? 그치?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배상 판결을 내릴 것인지 말 건지가 결정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야. 자, 이 민사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의 판사가 이거 독자적으로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느냐 이거지.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행정소송 재판하는 우리 법원을 행정법원 이렇게 얘기해. 행정법원은 당연히 이거 위법이라고 판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취소시킬 권한도 있고. 그런데 민사소송 재판하는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한 행위 취소시킬 권한이 없어요. 응? 권한이 있는 자만 취소시킬 수 있어. 취소한다는 취소시킨다는 건 효력을 부정하는 거야. 효력을 없애는 거야. 행정기관의 조치 효력을 부정하는 거지. 취소시킨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없다면 손해배상 재판 판결도 못 내리는 거지. 위법이라고 판정이 가능하다면 위법한 영업정지였다. 그러므로 인해 A에게 생긴 손해를 C는 배상해라. 배상 판결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야. 응? 그러니까 이거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판정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응? 가능해 안 해? 이 O야 X야 위법으로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공정력의 개념 그래서 중요한 거 뭐지? 자, 위법이 좀 있더라. 행정기관의 법집 행위에 위법이 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가지기관이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때까지는 이 권한 없는 일반 국민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일반 국민이나 취소시킬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 어떻게 해야 돼?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따라야 돼. 그치?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거야. 자, 마지막 끝부분에서 개념에서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게 공정해.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야, 민사법원은 이거 위법이라고, 위법한, 시장이 한 영업정 조치는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여기서 민사법원의 판사가 시장이 한 영업정 지는 위법인 거 맞다,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판정하면 시장이 한 영업정 처분은 없어지는 걸까요? 효력이? 응? 아니에요. 효력 안 없어진다. 시장이 한 영업정 조치는 법을 위반하고 행해졌다, 위법한 것이었다라는 점만 인정하는 것뿐이지 이 영업정 처분을 취소시켜서 취소한다는 지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럴 권한이 없어요. 민사법원의 판사는 공정력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사법원의 판사는 시장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 조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효력까지 부정할 권한은 없어요. 즉 취소시킬 권한은 없다고. 근데 뭐는 있어? 위법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정도는 괜찮아.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해서 시장이 한 영업정처분 효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민사법원의 판사는 뭐 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시장 행정기관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심사 판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상해줘야 된다라고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응? 여기서의 선결 문제는 위법한지 아닌지죠. 이거는 얼마든지 판정해도 돼요. 응? 이거는 취소해서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이 용어의 핵심은 권한 없는 자는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한다는 것뿐이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럼 질문해보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사건을 보자. 이제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갑이라는 애가 17살 17세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얘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어요. 응? 여러분 그거 뭐 운전면허 따는데 연령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이거 몰래면 만 16살부터 딸 수 있어요. 응? 근데 그 이상의 다른 자동차 있지? 그런 거는 만 18세가 돼야 딸 수 있어. 그죠?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애야. 17세라. 응? 근데 이게 자기 형도 아직 운전면허가 없나 봐. 응? 안 땄나 봐. 얘 동생이 오히려 이제 면허를 먼저 따기고 싶은 거야. 운전하고 싶어서. 응? 집에 차를 몰고 싶었나 봐. 그래갖고 얘가 형의 이름으로, 자기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임시원서에 지 사진만 붙이고 인적사항은 다 형 거야. 이름, 그치? 인적사항은 다 형으로 하고 지 사진만 붙여서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은 모르고 이거를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고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 거야. 형 이름으로 응시. 그래서 경찰이 운전면허 발급. 시험에 합격하니까 운전면허 발급해 줬어. 그죠? 경찰이 운전면허를 발급해 줬어요. 그래갖고 얘는 그 운전면허 가지고 이제 하여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조사를 했는데, 얘 17살 고등학생이야. 너 운전면허 딸 수 없는 애인데, 속여갖고 운전면허를 받은 거네? 얘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얘는 면허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딴 거 가지고 운전하고 다녀가지고, 이 운전면허는 효력이 없는 거다. 응? 이 운전면허는 위법한 면허인데다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효력 없는 면허 갖고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무면허 운전이다. 그래갖고 얘 재판에 넘겼어요. 무면허 운전죄로. 응? 무면허 운전하면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 운전면허 발급됐는데 이거 운전하다 사고 났어? 응? 이걸로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운전면허 딸 수 없는 애인데
자기 형 이름으로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해서 운전면허를 받아갖고 운전했네? 그 면허는 무면허 운전이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됐어요.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기소라는 게 이제 공소 제기한다는 말로도 쓰고 형사 재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법원에 청구하냐면 검사가, 응? 물론 이제 기소는 검사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검사가 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니까 처벌해.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해서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한 거죠.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이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갑을 처벌해달라고. 응? 이런 국민을 처벌하는 재판이 형사 재판이야. 응? 이 재판하는 형사법원 판사. 형사법원 판사가 이제 이걸 재판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 무면허 운전죄는 어느 때 무면허 운전이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다녔을 때. 그치? 또 하나는 면허는 있는데 뭐 3개월 면허 정지 받았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면허가 없는 상태예요.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그 3개월 동안 면허 없는 상태가 돼서 그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하고 다니면 또 무면허 운전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건데, 그럼 문제는 지금 여기에 사안이 무면허 운전죄냐 아니냐야, 그지? 그러면 이 형사법원의 판사는 일단 경찰이 운전면허는 내줬단 말이야. 운전면허가 위법한 면허인지 아닌지 심사. 응? 심사하더니 위법한 면허 맞다.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는 위법하게 발급된 면허다. 응? 그런데 위법한 면허라도 어떻게 되지? 위법한 운전면허라도 무효가 아닌 한, 그 운전면허가 무효인 게 아닌 한은 어떻게 돼? 일단 효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이 있는 면허 가지고 운전하고 다녔으면 무면허 운전은 안 되는 거야. 위법이지만 효력이 일단 있는 면허라면 무면허 운전은 아닌 거지. 그지? 자, 여기서 무면허 운전죄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돼? 여기서의 성결 문제는 위법이라고 일단 인정을 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위법인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이거는 운전면허 자체가 애시당초 무효였다. 이 면허에 효력이 있냐 없냐, 이 효력이 있냐 없냐가 뭐야? 효력 유무. 이게 이 형사재판하는 법원이 먼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결 문제. 그러니까 위법하게 된 면허지만 경미한 위법만 있다고 봐서 취소 사유 있는 운전면허면 경찰이 그 면허를 취소 안 했잖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면허니까, 그렇다면 무면허죄가 안 되는 거고, 이 위법하게 발급된 면허가 무효인 면허라면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는 면허니까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이 형사법원이 심사해 보더니 이 운전면허는 일단 위법하게 발급된 면허, 위법한 면허인 건 맞다. 그런데 위법의 정도를 보니 상대방이 이제 거짓 신청, 허위, 이렇게 상대방의 부정에 의해서 발급된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봐요. 위법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 운전면허는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있는 면허고. 그렇다면 얘가 운전하고 다닐 때는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몰라가지고 아직 취소 안 했었잖아. 그럼 위법이지만 효력이 있는 면허로 운전하면 셈이다. 응?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응? 자,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 재판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재판은 손해배상 재판에서는 행정기관 여체가 위법인가 아닌가만 판정을 하면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기관이 위법인가는 아닌가는 얼마든지 그 민사 재판하는 법원, 형사 재판하는 법원도 행정기관 여체가 위법인가 아닌가는 얼마든지 판정을 해도 돼. 위법이라고 판정 내린다고 해서 행정기관 여체 효력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정력에 어긋나지가 않아. 그런데 어떤 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가 효력이 없는 거로 먼저 판정을 내려야 뭔가 재판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 그게 이런 무면허 운전죄 같은 사건이야. 그지? 여기서는 운전면허 효력이 있냐 없냐가 이제 효력 있는 운전면허 갖고 운전한 거냐, 이게 쟁점인 거야. 여기서는
이 형사법원이 이 운전면허는 위법한 면허다까지는 얼마든지 인정해도 되는데, 그지? 효력까지 부정하기는 효력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는 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한 조치 취소할 권한이 없어요.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법한 건 맞지만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에 불과하니까 공정력이란 효력이 있는 거야. 이 경찰이 발급한 운전면허에는. 따라서 민사법원은 위법은 인정할 수 있어도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여기 형사법원은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라고 인정을 한 전제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 얘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선결 문제와 관련된 얘기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은 이제 아래쪽에 와봐. 방가로 1번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이렇게 제목이 있지? 자, 공부하는 요령 가르쳐 줄게요. 응? 자,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냐? 위법 여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법집 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가 문제되는 사건. 응? 그거 위법 여부만 판정 나오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 응?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응? 그치? 그래서 거기 내용 읽어봐. 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그런 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고 위법하게 행해졌냐 아니냐만 심사 판정하면 되는 거라. 그치? 그러면 민사법원도 행정기관이 하는 게 취소권 없는데 민사법원 뭐 할 수 있다고? 심사를 해본 결과 위법이다 라면 위법이라고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맞춰 재판하면 된다 이거야. 그죠? 효력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얼마든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예요? 효력이 있냐 없냐가 지금 문제되는 소송사건이지.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효력이 있다 없다가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 가능한 사건.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단 행정기관이 한 행위 위법인가 아닌가 먼저 심사하겠지? 그래서 위법이라고 나온다. 응?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또 심사해야 돼. 그치? 위법의 정도를 심사해 보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네? 이러면 뭐야? 그러면 그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인 거고. 무효이면 아까 배운 대로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 안 되지. 무효인 행위는 누구든지 이건 효력 없는 행위하고 효력 부정해도 되니까 심사 결과 위법이며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로 나오면 민사법원도 뭐 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하고 무효라는 전제하에서 재판하면 되지? 근데 위법 정도를 심사했더니 무효일 정도는 아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 사유 있는 행위가 되지? 행정기관 행위가. 취소 사유 있는 행위면 무슨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권한 가진 기관만이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지. 권한 가진 기관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효력 있다고. 위법인 건 맞는데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얘기야. 응? 그죠? 자, 이 얘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응? 자, 여기 이제 요걸 조금 더 바꿔보면 이렇게 여러분 조금 아까 민사소송 사건 해보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우리가 과세처분했다고 치자. 그치? 과세처분. 자, A는 일단 세금을 냈다고 치자. 그죠? 내고 뒤늦게 뭐 주장한다?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금 부과받고 뒤늦게 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돼? 주장하면서 자기가 납부한 세금 돌려달래.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과우납, 조세 잘못 납부한 거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다. 반환 청구 소송. 자, 조세 잘못 낸 거, 조세 과우납 반환 청구라 해서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야. 응? 국가가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했어. 이거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 응? 자, 그럼 민사법원이 재판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 자, 여기서는 지금 국가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냐? 응? 그래서 국가가 반환해라고 판결을 해야 되냐? 이게 재판의 핵심 아니야? 근데 그걸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세금 보관 조치가 위법인지, 나아가 효력이 있는 세금 보관 조치, 이거 다 심사해야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정리해봐. 그러면 민사법원은 어떻게 한다? 일단 세금 보관, 과세처분, 세무서장이 세금 보고한 거 처분의 위법 여부, 위법성 판정할 수 있어? 세금 보관 처분이 위법이라고 처분에 위법성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위법성 판정할 수 있어 없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판정해야 돼.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해서 세무서장 세금 보관 처분 취소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위법하다고만 판정해서는 이 재판 못 한단 말이야. 여기서 잘못 납부한 세금이니까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다, 반환해 주라고 판결하려면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없는 거로 나와야 돼요. 응? 그래, 효력이 있는 거면 일단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국가가 아직은 부당 이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판정 내리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따져봐야 돼. 그래서 위법 정도를 따져봐. 위법한 건 맞는데 위법의 정도를 따져봤더니 두 가지는 나누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렇게 나왔어. 중대 명백한 거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 뭐다? 이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무효인 조치, 당연 무효라고도 하고 그냥 무효인 조치다. 그럼 우리가 무효인 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누구든지 효력을 부정해도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민사법원 어떻게 돼? 응? 세무서장의 세금과 처분은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무효로 나오면 이 효력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정하고 따라서 상대방한테는 세금 낼 의무가 생기지도 않은 거다. 처음부터. 그럼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납부한 거다. 그럼 국가는 그 돈을 받아갖고 있을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다. 그럼 국가가 받은 세금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니까 돌려줘라, 반환. 그래서 효력을 부정하고 반환 판결을 내려줄 수 있어요. 응? 민사법원이. 그런데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하진 않은데 요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런 표현을 써. 중대 명백한 정도가 아니면 단순 경미한 경우라 그런단 말이야. 응? 이런 말을 많이 써. 이렇게 되면 요거는 취소 사유다. 응? 그치?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는 사유다. 그럼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다. 그러면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의미? 취소시켜서 효력을 부정할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국민이나 다른 기관은 그 효력 있는 거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얘기잖아. 응? 따라서 어떻게 돼? 그래서 민사법원은 이거 효력 부정할 수 있어 없어? 응? 유효라고 그러니까 효력 부정 못하는 거야.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효력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 부정을 못하니까 효력이 있는 위법이 있는 세금 부과 조치긴 한데 효력은 일단 있는 세금 부과다. 그럼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국가가 받은 세금은 아직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환 판결 못 내려주는 거야. 응? 반환 판결을 못 내려줘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세금 부과 조치가 만약에 이런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면 A는 어떻게 해야 돼?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장한테 세금 부과 잘못된 거 아니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하든지, 그러니까 세무서장에서 세금 부과 취소된다든지 취소시킬 권한 가진 기관, 세금을 국민한테 법 집행이란 행정기관, 우리가 처분청이라 그래. 처분청은 자기가 한 행위 위법이다 하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말고 상급기관, 예를 들면 국세청장, 국세청장한테 취소해달라고 신청해서 국세청장이 취소 판정을 내려준다든지, 그지? 아니면 취소해달라고, 이건 지금 행정소송,
이 세무사의 세금과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 그래서 행정소송 재판하는 법원, 여기는 취소시킬 권한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조치를 따라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세무사의 세금과 조치는 취소한다 판정을 먼저 받아야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위법, 이런 사건 같은 거는 위법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로 나와야만 민사법원이 바로 반환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거기에 판례 알아보기. 자, 1번에 보면 뭐 잘 모르는 단어지만 하여튼 뭐 계고 처분이 위법하게 행해졌다는 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한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 핵심은 두 번째 줄 끝이에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응? 그 다음에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거 이해돼요? 응? 그럼 반대로 말해. 이걸 앞에 뒤를 다 반대로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응?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란 이유로 위법이란 주장을 하면서 위법이란 이유를 내세워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응? 여기에 셋째 줄에 취소 판결은 어디서 내려? 행정소송. 응? 그러니까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 먼저 안 받아도 여기 칠판에서 볼처럼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은 뭐만 인정하면 되면 돼? 위법만 인정되면 되는 거니까 배상해주라고 바로 판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행정소송으로 먼저 취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그냥 막바로 민사소송으로 행정처분 위법이니까 내가 이번 피해 배상해달라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위법만 인정되면 얼마든지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그지?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응? 네. 그러면 1, 2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응? 1번이 주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응? 1번 판례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4번, 3번, 4번이 또 한 대 묶어서 같은 논리야. 응? 그래서 자, 예를 들면 3번에 보면 무슨 소송을 하는데 첫째 줄 세금 부과받고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세금 낸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한다 그러죠? 그럼 내가 칠판에 쓴 거야.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민사법원은 어떻게 한대? 세금부과 조치 위법인가 아닌가 심사하고, 그죠? 위법이라고 인정된다. 위법이 아니면 아예 뭐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하겠지? 근데 위법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위법 정도를 또 따져봐서 어떻게 돼? 응? 셋째 줄에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처음부터 당연무효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민사법원이 야, 이 세금부과 조치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국가는 받은 세금 돌려줘라 이렇게 재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 넷째 줄 끝에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친다면 그러면 세무사장의 세금부과 조치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서 취소권이 없는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 재판해야 되니까 효력 있는 세금부가니까 아직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 판결 못 내린다는 얘기죠. 응? 이해됐어요? 똑같은 얘기 6번에 또 있어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밑줄 춘다 읽어보면 셋째 줄. 자, 과세 처분의 위법 정도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된대? 응? 여기서 취소시킬 권한 가진 기관,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이 알아서 스스로 취소해서 효력을 없애거나 아니면 무슨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세금과 조치 취소한다고 판정이 먼저 지지 않는 한, 그지? 효력이 먼저 권한이 있는 거에서 효력이 취소돼서 부정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대? 응? 네. 자동으로 국가가 받은 세금이 아직은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그지? 응? 그래서 밑에 이제 4번 밑에 판례는 취소 사유에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지 마음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서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주라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응? 그러면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 논리는 똑같으니까, 응? 지금 말하는 논리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 정리하면 형사법원, 그러니까 한 대 묶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한 행위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효력을 부정할 권한은 국민한테 법 집행 행위를 한 처분 행정청이 자기관행위 스스로 취소하거나 상급 감독기관이 취소하거나 또 법원, 행정법원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응? 그 이외의 다른 기관들은 취소 못하고 지 마음대로, 국민도 자기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형사법원도 행정기관의 행위 위법인지 정도는 얼마든지 심사해도 되지만 효력까지 마음대로 부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못해. 무효로 나오지 않는 한. 그지? 논리는 똑같아. 똑같으니까 판례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응? 그래서 논리는 똑같으니까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자. 우선 내가 아까 얘기했네. 여러분들이 317쪽에 보면 5번, 6번 판례 나오죠? 5번, 6번 판례 보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5번, 6번인데 내가 아까 이 칠판에 여기 쓴 거는 5번 판례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가 17세 된 고등학생이가 자기 형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운전면허 받았고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지? 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법원은 그 운전면허의 위법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는 거다. 운전면허 효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죄 이렇게 결론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6번은 똑같은 논리야. 상대방 국민이 뭐였대? 부정하게 수입 면허를 위조해서 수입 면허를 받아냈다 그러지? 그 위조해가지고 부정하게 수입 면허를 받아서 수입을 했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이게 무슨 죄로 걸렸어? 무면허 수입죄로 걸려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역시 형사법원은 위법하게 발급된 수입 면허다. 위법은 인정했으나 할 수 있지만 위법 정도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형사법원은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럼 수입면허는 위법이지만 효력 있는 수입면허니까 그 면허 가지고 수입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무죄. 똑같은 논리지. 5번, 6번.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5번이 많이 나오지만 6번도 같이 가끔 나와. 그 5, 6번 같은 논리 꼭 알아도.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7번. 7번을 보자. 7번은 근데 잘은 안 나오는데 결정적인 단어가 뭐야? 둘째 줄에 무효래.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방청장, 소방서장이 건물주인에게 소방시설 개선해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야. 언제까지? 소방시설 개선해라 명령했다는 게 의무 부과한 거야. 근데 자, 소방시설 개선 명령이 위법인데다가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래요. 응? 무효면 어떻게 되지? 따를 의무가 있나 없나? 처음부터 상대방에는 아무런 의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따를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응? 그죠? 중요한 단어는 무효죠? 그럼 우리가 이 배운 논리라면 이거 똑같아요. 지금 소방서장이 한 소방시설 개선 명령 심사해봤어. 위법하대. 응? 위법하대. 이 형사법원이 심사한 결과 위법한 개선 명령.
그런데 더 나아가 위법 정도가 무효래.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형사법원도 야, 이 소방시설 개선 명령은 효력 없는 거야. 효력 부정하고, 따라서 상대방은 애시당초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하고 안 따랐다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게 된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4번. 자, 4번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도 똑같아.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시정명령이 위법으로 나왔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법 규정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법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의 의무 부과하는 명령이 위법이기만 하면 상대방 안 따라도 되는 게 있고, 위법이라도 무효가 아닌 한 따라야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종류가 법 규정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건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앞에 둘째 줄에 보면 첫째 줄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래. 응? 그치? 그러면 심사 결과 형사법원이 심사했는데 적법이 아니라 위법한 거로 나오면 무효가 아닐지라도 위법한 명령으로 나왔다면 그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무죄다. 응? 이런 논리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논리.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맨 위에 1번은 어떻게 돼? 맨 위에 1번 판례는 역시 심사를 했는데 위법인가 적법인가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어 없어? 심사했지? 해서 온천 양수기 계량기에 달린 양수기 설치 사용하라는 시설 개선 명령 뭐로 나왔어? 적법. 응? 둘째 줄에 이렇게 이래서 필요한 명령이라 할까? 이게 적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걸 위반한 거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시험은 아까 말한 대로 5번, 6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7번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응? 4, 5, 6, 7에서 거의 다 나온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이고야, 이미 간 김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밑에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짤막한데 이게 또 생소한 용어 또 누가 만들어냈는지 짜증나. 응?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자. 어디를 다시 한번 보냐면 공정력의 의. 그럼 전 앞 페이지 가서 공정력의 의를 한번 보자 말이야. 응? 공정력이란 건 쉽게 말하면 누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지? 응? 공정력.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봐. 행정행위에 이거 그냥 편의상 써보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더라도, 뭐야? 무효가 아닌 한, 그지? 무효인 조치가 아닌 한은, 무효인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얘기야. 무효가 아닌 한은 권한, 여기서 취소시킬, 정확히 말하면 취소시킬 권한, 권한 있는 기관, 취소시켜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거 좀 옆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야? 권한 없는 자는 뭐야? 독자적으로 그 행정기관의 하는 행위에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부정 못한다. 이거잖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취소시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국민한테 법 제정한 처분청, 그다음에 상급 감독기관, 그다음 뭐야? 행정법원. 그럼 여기서 취소시킬 권한 없는 자 누구 있어? 권한 없는 자.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방 국민, 국민이 있단 말이야, 국민. 그러니까 법 집행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 상대방 국민, 또 어떤 행정조치에 이해관계 있는 자,
이해관계 있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A의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인근 주민들이 야 공장 건축 허가는 위법이야 이러고 반발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인근 주민들도 공장 건축 허가 위법이라고 해도 무효가 아니라 그 효력이 있는 거로 인정하고 따라야 돼.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 이거 쉽게 말하면 국민도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할 권한 없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그 다음 뭐야? 취소권이 없는 우리가 타 국가기관. 타 국가기관도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도 행정기관의 효력 존중해야 되고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치? 지금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는 주로 이제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거 얘기한 거잖아. 얘네 취소권 없어요. 응? 자, 지금 먼저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옛날부터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이렇게 취소 권한이 없는 자는 다 국민 측이 됐든 다른 국가기관이 됐든 다 공정력이라는 거에 구속을 받아서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야 이게 상대방 국민 측에서 독자적으로 효력을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조치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이유와 이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하는 효력을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구별해야 된다. 응?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자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싸잡아서 그냥 누가 됐든 권한 없는 자는 다 효력 부정 못한다. 이게 다 공정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중에 이 국민이 독자적으로 효력 부정 못하는 건 왜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느냐? 그건 뭐가 있기 때문이야. 허브로다가 국민은 자기한테 한 조치가 위법한 조치라고 무효가 아니지만 위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라. 뭐 이런 법 절차가 있으니까 그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받으면 되게끔 되니까 그걸 하지 않고 멋대로 지 마음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취소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취소를 받으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런 민형사법 타 국가기관은 이렇게 행정기관에 한 조치에 대해서 뭐 취소하고는 소송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럼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에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로 모든 국가기관들은 다 역할을 나눠놓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다 권한을 주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서로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응? 행정기관의 주체에 다른 국가기관의 마음대로 막 효력을 부정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응?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한국인 인정해달라고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대한민국 국적 달라고 귀화 신청을 해왔어,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권자야,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를 했어, 특허. 그 사람은 이제 한국 국민과 똑같아진 거야. 한국 국민인 거지 이제.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사람 법무부 장관이 한국인으로 인정한 귀화 허가 조치 우리는 인정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은 국민으로 대우 못해. 그래서 무슨 4대 보험도 적용해 줄 수 없고 등등. 국민도 아니니까 요새는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도 적용 대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다른 행정기관에 한 조치 지멋대로 다른 국가기관에 막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한다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지? 바로 그 점. 그래서 법으로다가 다 국가기관에는 권한을 나눠주고 또 그 나눠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도록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기관의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일 때는 그건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건 효력 부정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다른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이거는 이쪽 국민 측이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건 인정하는 이유도 다르고 하니까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 그래서 새로운 견해는 옛날 견해는 이걸 다 싸잡아서 공정력하고 연관을 지었는데 지금 새로운 견해는 국민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요것만을 이제 좁게 이건 내 임의로 보신 거 좁게 요것만 공정력이라고 이제
효력을 부르고 명칭을 부르고 다른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 요거는 뭐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응? 이렇게 해서 구별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론적인 의미,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할지라도 실제적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어쨌든 면허들은 다 행정기관에 좋지 무효관이나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 못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괜히 뭐 이론적인 재미만 뭐 있을 뿐이지, 그지? 뭘 나누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다 공정력이라는 이름으로 싸져만 말해. 근데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이 각각 이쪽하고 이쪽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 못하게,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르니까 이 구별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우리 법원은 구별하지 않는다. 응? 법원은 현실적 결론을 중요하자. 그래서 자, 구성요건적 효력 뭐 할 게 뭐 있나? 그냥 읽고 지나가자. 일단은 위법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있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소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그 행정기관의 행위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존중하여 자기가 하는 행위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삼도록 구속하는 힘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 들어놨지? 응? 그거 아까 얘 든 거 이해하죠? 응?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인정 근거 뭘 찾는데? 응? 첫째 줄 끝에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배 및 그러니까 권한 존중 원칙. 응? 더 줄이면 국가기관 간에는 서로 권한이 다 나눠져 있으니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응? 권한 존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점이 국민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 다른 이유다. 응? 그래서 그렇지만 쌍가루 선번 구성요건적 효력도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 안 된다. 응? 아까 한 얘기잖아. 민형사법원도 뭐 할 수 있어? 위법 정도가 무효로 나오면, 행정기관의 행위가 무효로 나오면 존중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효력 부정하면 되지. 효력 부정할 수 있잖아. 그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쌍가루 서번 구별할 거냐? 다수 학자들은 얘와 얘가 인정되는 근거가 다르니까 구별을 하자, 응? 하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응?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그지? 그래서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걸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응? 네, 학자들은 구별 긍정설. 응?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실제 차이는 없을지라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그건 다른 이유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구별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 뭐 그런 정도. 응?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걸 따로 내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보통 뭐 공정력을 내면서 한 줄 정도를 이렇게 곁다리로 이제 한 줄 정도 지문으로 넣는 스타일이 보통 많은 스타일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